박덕흠 의원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의 원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입니다. 알고 보니 박덕흠 의원은 전봉민 2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약 914억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습니다. 2위가 바로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 재산이 560억 원입니다. 재산에서도 이해 충돌에서도 박덕흠 의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30대 중반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삼선 부산시의원의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국회의원 박덕흠의 수완을 앞질렀던 것입니다. 청출 어람이요 후생 가해의 극치입니다. 전봉민 의원의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당선 전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당시 약 48억 원을 신고했는데 당선 후 재산 신고가가 무려 866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전 의원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이미 재산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2008년 보궐선거로 초선 부산시의원이 됐을 때에 비해 지금 재산이 13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년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빠 찬스이고 아빠의 불법 증여라는 의혹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부친은 이 의혹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입막음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여과없이 방송에 나가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더 큰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탈세와 특혜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속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로 면피해서는 안 됩니다. 전봉민 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확산세가 들면서 많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시름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착한 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내년 본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 원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세워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 규모를 낮춰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는 법인과 개인이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의의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IMF라는 경제위기도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극복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